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북한이 원팀으로 날 공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는데 이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북한이 윤석열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선제 타격 발언은 시대착오적 위험한 망언이다라면서 윤석열 물러나라 북한이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그제 멸공 통일을 외치다 6.25 남침의 핑계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며 발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멸공 통일을 외친 게 6.25 전쟁의 뭐랄까요, 어떤 명분이 됐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의 저 글이. 윤석열 후보, 북한과 민주당 원팀이 돼 날 전쟁강으로 호도한다. 북한의 명백한 선거 개입, 사표는 없다. 송 대표 발언, 북한의 남침 유도설과 뭐가 다른가?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데 북한 문제 전문가 김수영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의 저 글. 이제 좀 부주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멸공통일을 주장해가지고 괜히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구실만 제공했던 셈이다. 이제 이렇게 남침을 유도한 셈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팩트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팩트는 이승만 정권이 멸공통일을 외쳤기 때문에 남침의 근거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과 남침 전쟁을 준비해왔던 게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송영길 대표의 발언들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역사관이 좀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북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부주의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는 뭐 북한이 굉장히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는 북한이 대포를 안 쏜 게 어디냐라는 식의 약간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승만 대통령이 괜히 멸공통일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온 것이 명백하게 정말 동족산잔의 비극을 만든 것이 너무나 명백한 팩트인데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뭐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분란을 만들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좀 저해하는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남침 유도설까지 이야기하는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가 항상 어떤 선거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거든요. 안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보수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동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멸공 논란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북한의 속시원히 말도 못하냐라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잘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권 내내 어떤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수역에서 진짜 굉장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결국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할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자라는 굉장히 강한 정서가 있는데,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선거공학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 주셨고,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멸공 통일이 남침의 이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침을 할 수 있는 북한의 핑계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송 대표가 발언했다는 입장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